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디리클레 함수 이야기 1.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학자는 디리클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디리클레를 만나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수학자 디리클레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수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제 이름에서 딴 디리클레의 급수, 디리클레 함수, 디리클레 법칙 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학적 업적이라고 칭찬을 받는 건 함수 개념을 일반화시킨 일입니다. 저는 아주 뛰어난 수학자였지만 제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 아빠는 너무너무 엄격해서 숨도 못 쉴 정도예요. 삼촌에게 수학을 배웠던 시절이 제 생애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딱딱하고 엄격한 저와 공부를 할 일이 걱정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부드럽고 재밌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즐겁고 유쾌한 함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짱슌 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함수 이야기 첫 번째 하나하나씩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 이야기, 우리 함수 의미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함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먼저 수학적인 정의부터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라는 것은 이렇대요. 변하는 두 양, x와 y에 대하여, 자,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자, y를 우리 x의 함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호의 표현은요, 요런 걸 쓰는구나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함수 의미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글만 읽으니 어때? 너무 어렵죠? 자, 우리 한번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요, 우리가 용어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영어로는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써보도록 할게. function. 자,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셔도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랑 지금 이런 기능을 하는 수상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거거든요. 요술 수상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그림 그려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요렇게 요술 수상자야. 여기 상자에 어떤 수들이 들어가면 모두 다 2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수를 넣어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어떤 공의 수를 또로록 하고 굴려 넣었어. 그럼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다 어떻게 된대? 2배가 된대. 그래서 나오는 수들을 이렇게 만나봤더니, 자, 여기 나오는 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가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2라는 공을 또로록 굴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공은 어떤 공이 나올까요? 그렇지, 수상자에 들어갔다 나오면 4가 되어서 나온대요. 자, 이렇게 3을 넣어도 여기 나오는 수는 누가 나올까? 6이 나오겠죠?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6이 나온다. 자, 이들을 계속해서 어떤 수들을 변할 수 있으니 우리 이런 수들을 뭐라고 부를까? 변수라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우리가 x, 자, 어떤 수 1, 2, 3, 4, 5 다양한 수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x라고 한번 약속을 해보자. 변수 x에 따라서 y, 즉 또 변하는 수들이 나오겠죠. y라는 어떤 수가 나왔어. 그럴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자판기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좀 부족한 그림 한번 다양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판기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콜라가 있었고요. 사이다가 있었고요. 자, 주스가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돈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콜라를 눌렀습니다. 자, 콜라를 띡 하고 눌렀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
골라가 하나가 나오겠죠. 자, 요런 게 함수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 이런 관계들을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익혀두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전요 콜라를 하나 눌렀는데 자판기 고장났어. 아무 음료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한데 하나가 나오셔야 돼요. 하나를 누르면. 예를 들어, 자, 내가 하나를 눌렀어. 사이다를 눌렀는데 사이다 원래 하나 나와야 되지? 근데 얘가 고장나서 우르르 쾅쾅 여러 개 음료수가 많이 나온 거야. 자,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기분은 좋겠지만, 자,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고요.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함수 의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펑션이라고 정리해 준 거 보셨죠? 자, 여기 앞 글자 F를 땄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넣었지? 그럼 여기다 1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2를 넣었지?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결과가 무엇이다? Y가 나왔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식, 위에 있는 우리가 수상자에 있는 식을 함수의 식으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볼게요. y라는 것은요, 이런 나운수들은요, 자, 항상 2배가 되었대. x에다 2를 곱한 수입니다. 라고 해서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식 표현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구나. 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y는 fx입니다. 라고 해서 어떤 수를 넣었는지를 여기에다 요 상자에다가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함수의 의미 알았으니 우리 구체적인 함수의 의미 파악하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하루에 알을 2개씩 낳는 거위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x일이 지났을 때 아래의 수를 y에 대한, 즉 다음의 물음을 답하여라.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표를 완성하면서 한번 함수의 의미, 1대1 대응에 관련된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가 지났으니까 당연히 아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하루에 2개씩 낳는 거위였다라고 했으니까 2개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면 알이 몇 개가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4가 되겠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x일이 지났을 때의 그 아래 수를 우리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식으로 본다면 2x가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y는 x의 함수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함수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함수가 됐는데 그럼 그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항상 이에 y는의 꼴로 나타내는 게 함수의 식의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이 y는 어떠한 식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2x라고 아까 적어줬죠? 그래, x에다가 항상 2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 지났을 때 2개가 나왔고 이틀이 지났을 때는 4개가 나왔고 3일이 지나면 당연히 6개가 나오겠구나. 이러한 표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정비례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우리가 기본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정비례의 식 또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중요 포인트, 먼저 문장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하는 두 양 x랑 y, 이것 우리 줄여서 뭐라고도 함수에서 표현했죠? 방금 선생님 추가적으로 알려줬는데 변수라고도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한쪽의 양 x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도, 다른 쪽 양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합니다 라고 설명을 한대요. x가 2배, 3배, 4배 되니까 y도 2배, 3배, 4배가 되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 y가 x에 정비례하는 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아까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y는 a 곱하기 x, 예를 들어서 항상 2배가 되면 a 자리에 2가 오는 거고 3배가 되면 a 자리에 3이 오는 거겠죠. 자, 다음과 같은
같은 우리가 식을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해요. 자, 이런 정비례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데 이때 A는 비례상수라고 부르며 우리가 이때 늘어나는 양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 살펴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도 파악했으니 우리 또 이해 단계 가셔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비례에 관련된 식은요. 금액, 가격을 우리가 책정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맛있는 사탕을 사 먹고 싶었어. 사탕 한 개에 200원이었습니다. 자, 사탕의 가격도 정해졌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사탕을 사 먹을 건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사탕을 한 개를 사 먹었어. 그러면 얼마 내는 거죠? 당연히 200원 내는데요. 그죠? 가격, 금액 계산해 낼 수 있고요. 사탕을 선생님이 두 개를 사 먹었어.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200원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 두 개를 사 먹었으니 2를 곱해서 우리는 400원입니다. 라는 결론으로 즉 가격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자, 사탕을 내가 3개를 사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한 개당에 200원 단가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3을 곱해서 몇으로 600원이 되는구나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요러한 관계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이에 내야 될 금액을 Y1이라고 한번 해보자. 선생님 사탕을 사 먹었는데 내야 될 금액이 Y1이야. 자, 그러면 한 개당 항상 200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 먹는 개수에 따라서 그렇지. 이 개수를 X라고 놓는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네. 맞아요? 자, 내가 사탕을 한 개, 두 개, 세 개, 즉 X에 내가 2배, 3배, 4배의 됨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 Y도 그 결과도 2배, 3배, 4배가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관계가 정비례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비례 관계들 정확하게 이해했으니까요. 선생님이랑 재밌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생일을 맞아서 초콜릿을 포장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3개씩 한 묶음을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묶음의 수를 X, 그 다음에 초콜릿의 수를 Y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이의 대응의 관계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얘들아? 한 묶음에 몇 개씩? 3개씩. 그럼 이런 질문 먼저 할게. 2묶음 되면 몇 개야? 당연히 6개겠죠. 자, 암산으로도 가능하지? 3묶음 되면 몇 개? 당연히 9개가 됩니다. 맞았어. 엄청 똑똑해 우리 친구들. 자, 그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까? 전체 초콜릿의 수를 Y라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함수의 기본형은 Y는 어떻게 되는지 그 식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묶음의 수를 X로 놨으니까요. 이렇게 정하도록 할게요. 3 곱하기 X, 3X 되셨죠? 그럼 당연히 얘는 함수의 식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어떤 함수식이 되겠습니까? 정비례의 관계인 함수식이 됩니다.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의 결과도 2배, 3배, 4배가 된다. 요거 정리할 수 있겠지. 되셨나요? 자, 이번에 문제는요. 조금 더 우리가 즉 기호의 표현들을 좀 잘 익혀가면서 하나하나씩 정비례에 관련된 식들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이 다음과 같은 fx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이 아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 줬잖아. 그치? 자, 요 상자에다가 이 상자의 표현이 요렇게 기호로 표현된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난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야? x 넣을 거야? 그럼 요 자리에다 x를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x라는 수를 넣었어.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항상 x에 a가 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a가 항상 x에 곱해진대요.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수를 우리는 그의 결과 함수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y가 나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 문제에 따라서 한번 여기 상자에다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는 지금 뭐래? 2를 넣었대. 그랬더니 누가 나왔대? 4가 나왔대. 그럼 무슨 말이야? x가 아닌 2를 넣었대. 그지? 그랬을 때 누가 나왔대? 4가 나왔대. 2를 넣었더니 4가 나왔구나.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a라는 수는 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2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x 어떤 넣는 수의 2배를 했구나. 그럼 우리 이거 함수 관계식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상자 안에 넣었더니 항상 2x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보기 좋은 함수의 식으로 나타낸다면 y는 몇이 된다? 2x가 된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 이제 지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것은 몇이었습니까? a는요, 몇이었어? 2였다라는 거 찾아냈으니 자, 우리 다른 함수 값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이 상자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떤 수가 나오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또로록 굴려 넣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 2를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것 알 수 있겠지? 식으로 다시 한번 씁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항상 누가 곱해지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에 2가 곱해지니까 그 결과가 마이너스 2. 맞았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정답 체크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비례의 관계도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정비례의 함수식도 완성을 시켜봤고요. 이번에는요. 반비례에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비례를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좀 많이 예를 드는 것은 넓이를 구하는 관계를 좀 해석해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개념들을 정리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하는 두양 x랑 y에서 한쪽의 양 x가 2배, 3배, 4배가 되었대. 정비례는 그럴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됐는데 자, 이때 반비례의 식은요. 자, 다른 쪽의 양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x랑 y, x가 세로 y가 가로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자, 이때 넓이가 20이 나왔다라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넓이가 20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모양, 선생님 세로가 더 짧고 가로가 긴데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 20이 될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들을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와 y를 곱해서 2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살펴줄 수 있으니 x가 1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y는 몇이 돼야 돼? 당연히 몇 곱해야 20대? 20이 돼야 되겠죠? 그래요. 이래서 20이라는 넓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x를 2배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2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곱해서 얘들아 이거는 20이 분명히 나와야 돼. 얘는 고정이야. 그치? 정해져 있어. 그러면 y라는 수는요, 10이 되겠죠? 그죠? 자, x가 만약에 즉 4라고 할게요. 자, 4라고 정해졌어. 그럼 얘는 이제 2배가 되었고 4배가 되었죠. 그럴 때는 자, y는 몇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5가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20이 되는 거지? 이런 관계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봐봐. x가 분명히 2배가 되었고 4배가 되었지. 그런데 y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분의 1배가 되었고요. 자, 4배가 되었는데 얘는 4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x랑 y의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의 관계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얘를 우리가 함수의 표현으로 나타내실 때는 보통 함수의 표현은 y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 결과 20을 우리가 비례상수 a라고 한번 정해놓고 함수의 식처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식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했을 때 y는 어떻게? x가 y에 곱해진 건데 y는의 형태로 나타내려면 x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양변에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x분의 a가 됩니다. 자,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얘들아, 절대로 분모에 있는 x는 0이 되면 되겠습니까? 0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요것도 반드시 챙겨주셔야 돼요. 반비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또 재밌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6k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전거로 우리가 이동을 할 건데요. 이때 시속 3km로 일정하게 달린다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선생님의 식의 과정들 좀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보통 거리라는 것은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속력, 빠르기죠, 빠르기. 속력 곱하기 무엇으로? 시간으로 나타냅니다.
다음에 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정한 거리인 6km다라고 했어요. 자, 속력이라는 거 시속 3km를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1시간 동안 3km 갑니다. 이런 빠르기로 갑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속 3km로 간다라고 했으니까요. 속력은 3이 되겠고, 그지? 이때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에 식을 그대로 푼다면 당연히 시간은 몇 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할 수 있고요. 이를 우리가 또 반비례식, 함수의식으로도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거리를 6k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력을 우리가 x라고 하고요. 시간을 y라고 한번 해보자. 속력을 x, 시간을 y라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반비례의 식으로, 함수의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y는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x분의 6이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의 관계다라는 것 함수의 식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요, 우리가 기호의 표현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우리가 함수 상자에다가 x라는 어떤 수를 넣었대. 자, 근데 이번에는 반비례의 식이죠. 자, 얘는 x분의 a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고 그때에 우리가 a와 다음에 함수값들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는 아니다.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 상자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다라는 얘기야? 2를 넣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몇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우리 x에다가 2를 그대로 넣어보고요. 항상 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 a라는 수에 x가 즉 어떻게 된다라는 거니? 그렇지, 나누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이 성립이 되려면 A는 도대체 어떤 수여야 될까? 요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양변에다가 내가 2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x를 넣는데 항상 자, 어떤 수를 넣을 수 있죠. 자, 그때 우리가 함수 상자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2에 항상 x가 나누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항상 함수를 쉽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호의 표현 한꺼번에 가지 마시고 자,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할게. x를 넣었거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에 x가 항상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온 수가 y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또로로 굴렸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식으로 한번 그대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 y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니? 즉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나온 값 함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시고요. 자, 1분의 2니까 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표현을 해 본다면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 결과는 2가 나온대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마이너스 4. 자, 그 플러스 4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4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에 4를 나눈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대로 y의 값 한번 또 정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에 자, 여기에다가 분모에다가 4를 넣어주시면 즉 4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전체 부호는 몇 대? 마이너스 되시겠다. 자, 요거 약분 과정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구를 넣었을 때 4를 넣으면요. 이렇게 된대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셨어요. 자, 다음에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나타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더해달라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f-1에다가 f4를 더해주세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함수 상자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결과 2랑 그 다음 자, 4를 넣었을 때 결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정리됐지? 그럼 이거 통분도 해야 된다. 2분의 4라고 해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타냈으니 결과는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정리합니다.
2분의 3. 이게 함수값의 계산이다. 여기까지도 우리 친구들 한 번에 선생님이랑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함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1대1 대응인데요. 화면의 그림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가리켜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특히 x, y가 유한집합이고 둘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 개수는 서로 같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인지를 판별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x1은 x2와 같지 않을 때 함수 x1은 함수 x2와 같지 않으므로 직선 y는 k를 그어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k는 상수입니다.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퀴즈에서 풀어봤듯이 1대1 함수란 함수의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두 원소가 다를 때 그 함수값도 서로 다르면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 합니다. 1대1 대응은 첫째 1대1 함수이며 치역과 공역이 같다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이 함수를 1대1 대응이라 합니다. 여러분, 앞선 학습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디리클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리클레는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수론, 급수론, 수학 물리학 등에 공헌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1839년에 지은 정수론으로의 미분적분학의 여러 응용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디리클레는 성실하고 인간적이고 겸손한 사람이라 하였는데 실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첫 아기가 생겼을 때 장인어른에게 편지도 한 통 쓰지 않아 장인어른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리클레는 함수를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 정의하여 단순한 계산식으로서의 함수를 탈피시켰다는 점에서 수학 역사에 있어 큰 공헌을 한 인물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학자와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그럼 퀴즈 풀기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그럼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